밤늦게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었네. 민준이가 숙제를 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함이 목을 조였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바빠서. 괜찮아.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었습니다. 엄마 없이도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보겠다고요. 갤러리 한편에서 한 여성이 민준이의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렸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제 아들이요. 정말 놀라워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 아이를 향한 진심 어린 칭찬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혹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그때는 그냥 설렘이었습니다. 이 그림 정말 대단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여자가 민준의 그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표정이 묘하게 진지했습니다. 도움이 된다니 무슨 뜻일까요? 어떤 도움 말이에요? 물으니. 여자는 당황한 듯 웃으며. 아, 그냥 재능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느꼈어야 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 숨겨진 계산을.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벽이 휑했다. 서연이 선물한 그림이 없었다. 이상하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이 가져온 자료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서연이라는 여자, 진짜 이름도 아닙니다. 탐정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큐레이터라는 가짜 신분으로 여러 부유층을 속였죠.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목표가 따로 있어요. 뭡니까? 당신 아들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2살 아이를 왜, 무엇 때문에?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니요.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김강우입니다. 2025년 지금 저는 IT 기업 테크비전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언론 인터뷰가 하나 있었죠. 김 대표님,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내시는 비결이 뭔가요? 리포터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카메라가 꺼지자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엔 쌓인 서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목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5시였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죠. 저는 급히 가방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민준이와 함께 보낼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왔어요? 응, 민준아. 아빠 왔다. 12살 민준이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저도 그냥 평범한 아빠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회사에서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정말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민준이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림 좀 보여줄래? 민준이가 가방에서 꺼낸 그림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치곤 정말 섬세하고 창의적이었거든요. 색감도 독특했고 구도도 어른 못지않았어요. 저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는 상을 차리고 저는 간단한 요리를 만들었죠. 이런 일상이 저에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빠, 오늘 인터뷰 어땠어요? 민준이가 밥을 먹으며 물어봤습니다. 응, 잘 됐어. 아빠가 민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줬거든.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저 때문에 아빠가 힘들지는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무슨 소리야? 민준이는 아빠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인걸. 그런데 아빠는 항상 저만 챙기시잖아요. 엄마가 없어서 더 그런 것 같고요. 민준이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항상 민준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아빠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민준이는 오히려 제 외로움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민준아, 아빠는 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정말이야.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살짝 갸우뚱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럼 더 기뻐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아빠가 되려고 해도 제 안의 외로움까지는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민준이는 벌써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밤이 되어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들이 오늘따라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완벽한 아빠일까요? 회사에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으로 통하지만 집에서는 그저 외로운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민준이 엄마가 죽은 지 벌써 5년이 흘렀는데 저는 아직도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죠. 휴대폰에는 밀린 업무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회의 준비, 투자자 미팅, 신제품 론칭 계획까지.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엔 민준이의 말만 맴돌고 있었어요. 아빠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연 행복한 걸까요? 성공한 사업가로서, 좋은 아빠로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자신의 행복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민준이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는 곤히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시작될 텐데 오늘 밤 이 생각들을 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민준이가 그린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아빠와 아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쪽 구석엔 빈 의자 하나가 그려져 있었어요. 민준이도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달 후, 저는 자선 미술 경매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한 행사였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저 의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호텔 그랜드 볼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 모두 품격 있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강우야, 이런 행사도 다 일이구나. 제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인 정윤석이 다가왔습니다. 정윤석은 저와 함께 창업했다가 의견 차이로 갈라진 사이였어요. 지금은 경쟁사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 너도 참여해줘서 고마워. 뭘 좋은 일에 빠질 수야 없지. 윤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시선이 한 여성에게 꽂혔어요. 그녀는 한 작품 앞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아한 자세와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맑은 눈동자와 지적인 인상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네요. 색채의 조화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큐레이터세요? 네, 맞습니다. 송서연이라고 해요. 송서연. 이름도 예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저는 이 행사를 주최한 김강우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미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작품의 역사부터 작가의 철학까지 모든 걸 꿰뚫고 있었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 아들이 그린 그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민준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신기했어요. 정말요? 아이가 그린 그림이라니 궁금하네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심으로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았죠.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서연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 보는 예쁜 누나에게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와, 정말 잘 그렸구나. 서연이 민준이의 그림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전문가의 눈으로 작품을 분석하듯 꼼꼼히 살펴보더군요. 민준아, 이 그림의 색감이 정말 독특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그렸어요. 민준이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이런 감각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서연의 말에 민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민준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지 오래였거든요. 서연 누나, 또 와주실 거죠? 민준이가 간절한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지. 민준이의 다른 그림들도 보고 싶어. 그날 밤 서연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편안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민준이가 정말 좋은 아이네요. 강우 씨가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런 마음 자체가 좋은 아빠라는 증거예요. 서연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윤석의 차가 저희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인가 싶었는데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더군요. 다음 날 오후 윤석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어제 그 여자 송서연이라고 했지? 응, 왜? 윤석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어제 경매장에서 그녀를 봤는데 묘한 느낌이 들더라. 무슨 소리야? 그냥 큐레이터인데. 강우야, 내가 널 질투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어. 윤석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윤석이 항상 저에게 경쟁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좋지만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라고. 윤석아, 내가 나를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 저는 윤석의 충고를 가볍게 넘겼습니다. 서연에 대한 첫인상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민준이가 그녀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녀가 민준이 그림을 보는 눈빛이 남달랐어. 마치 뭔가를 찾은 듯한 표정이었다고. 그야 전문가니까 그렇겠지. 민준이 재능을 알아본 거 아니겠어? 윤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윤석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서연에게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연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가 서연 누나 언제 또 와요? 라고 물어보는 걸 보니 그런 의심들이 사라졌습니다. 민준이가 이렇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본 지 정말 오래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민준이가 너무 좋아해서 또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금세 답장이 왔습니다. 저야 기쁘죠. 민준이 같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건 저에게도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윤석의 경고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져 있었죠.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습니다. 서연은 어느새 저희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민준이의 과외 선생님을 자처하며 자연스럽게 저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죠. 민준아, 오늘 수학 숙제는 어떻게 됐니? 서연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노트를 펼쳐 보이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서연 누나가 알려준 방법으로 풀었어요. 정말 쉬웠어요. 저는 늦은 회의 때문에 집에 들어서는 길이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들리는 웃음소리에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서연과 민준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죠. 아빠 왔어요.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녁 준비해뒀어요. 서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 같은 자연스러움이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뭘요? 민준이가 워낙 착해서 오히려 제가 즐거웠어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상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까지. 오랜만에 집다운 집의 느낌이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민준이가 감탄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동감이었죠. 서연의 요리 솜씨는 정말 훌륭했거든요. 서연 누나, 저희 엄마처럼 요리 잘해요. 민준이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준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기쁘다. 앞으로도 자주 만들어줄게. 그때 저는 서연의 눈에서 묘한 감정을 봤습니다. 기쁨 같기도 하고 무언가 계산적인 표정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금세 다정한 미소로 바뀌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민준이는 서연에게 자신이 새로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누나, 이거 어때요? 그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보다 훨씬 섬세하고 완성도가 높아져 있었어요. 색채도 더욱 선명하고 조화로웠죠. 서연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듯한 눈빛이었죠. 민준아, 이 그림은 정말 대단하다. 서연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말요? 응, 이런 그림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서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단순한 칭찬은 아닌 것 같았죠. 어떤 도움이요? 민준이가 순수한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민준이가 더 크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계속 이렇게 마음껏 그리면 돼. 서연이 민준이의 뺨을 살짝 꼬집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시선이 계속 그림에 머물러 있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저와 서연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지 오래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민준이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서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녀의 눈에서 포착되는 차가운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혹시 민준이 그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독특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색채 사용법이나 구도 잡는 방식이 범상치 않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요? 서연이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전문적인 이야기라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민준이에 관한 이야기라면 뭐든 알고 싶어요. 민준이의 그림에는 어떤 특별한 기법이 숨어 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배운 것처럼 정교하죠. 서연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민준이는 특별한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혼자서 끄적거리며 그려온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게 왜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 질문에 서연이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말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말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 그건. 민준이가 미술 방면으로 진로를 정한다면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는 뜻이었어요. 서연의 대답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불편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서연이 돌아간 후 저는 민준이 방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민준이 그림을 보는 눈빛에는 단순한 감탄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 같았죠. 저는 민준이의 책상 위에 놓인 그림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정말 아이가 그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수준이 높았어요. 하지만 그게 왜 서연에게는 특별하게 보이는 걸까요? 문득 서연이 처음 저에게 선물했던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그 그림과 민준이의 그림 사이에 묘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색감이나 붓터치가 비슷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서연은 민준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고 민준이도 그녀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한 일상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기분 좋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서연 누나가 오늘도 와요? 응, 올 거야. 정말 좋겠다. 누나가 있으니까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민준이의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서연 덕분에 저희 집에는 활기가 돌았어요.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그날도 서연은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제도 도와주고 간식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함께 그렸어요. 완벽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가끔 서연의 시선이 민준이의 그림에 머물 때면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 속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이 무엇일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중요한 투자자 미팅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바빴거든요. 그런데 제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상 뒤편 벽에 걸려있던 그림이 없어진 거예요. 서연이 저에게 처음 선물해준 그 작품 말입니다. 분명히 금요일에는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걸까요? 이상하네. 저는 혼잣말을 하며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건 그대로인데 그림만 사라져 있었어요. 혹시 청소하시는 분이 실수로 떨어뜨려서 치운 건 아닐까 생각했죠. 비서 김 과장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봐도 주말 동안은 아무도 제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별거 아닐 거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실 그 그림보다는 오늘 미팅이 더 중요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윤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우야,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윤석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카페에서 보자. 저는 궁금해서 점심 약속을 취소하고 윤석을 만나러 갔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조용한 카페였어요. 윤석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뭔데 이렇게 심각해? 저는 윤석 앞에 앉으며 물어봤습니다. 송서연 말이야. 내가 계속 신경 쓰여서 알아봤는데. 윤석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송서연이 과거에 관여했던 미술품들이야. 모두 위작 의혹을 받은 것들이지.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 그림들을 보니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윤석아,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사람을 사사건건 의심하면 어떡해. 강우야, 이것 좀 봐. 윤석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건 민준이가 그린 그림과 놀랍도록 비슷한 작품이었어요. 색감부터 붓터치까지 거의 똑같았죠. 이건 민준이 그림이랑 비슷하네. 맞아. 그리고 이 그림은 2년 전 경매에서 위작으로 판명된 작품이야.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윤석의 말이 마냥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윤석이 또 다른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송서연이 처음에 너한테 선물한 그림 기억하지? 그 그림의 작가가 바로 이 사람이야. 사진 속에는 나이든 남성이 있었습니다. 작가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 최근에 위작 제작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화가야. 그런데 그가 그린 그림들이 모두 송서연과 연결되어 있어.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서연이 정말. 윤석아,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 아냐? 강우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윤석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송서연이 단순히 내 돈을 노리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뜻이야? 민준이 그림 말이야. 송서연이 그 그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고 했지? 맞았습니다. 서연은 늘 민준이의 그림을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했죠. 혹시 민준이 그림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닐까? 윤석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이 하나씩 퍼즐 조각을 맞추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저는 윤석에게 사무실에서 그림이 사라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림이 사라졌다고? 윤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서연이 선물해준 그 그림이 없어져 있더라. 강우야, 이건 우연이 아닐 거야. 분명히 뭔가 연관이 있을 거야. 윤석의 말에 저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서연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조심해. 그리고 민준이 그림들도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윤석의 충고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서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그녀가 저희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서연이 민준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화목한 모습이었어요. 아빠, 서연 누나가 새로운 그림 기법을 알려줬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 어떤 기법인데? 색깔을 섞는 특별한 방법이래요. 누나가 알려준 대로 하니까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민준이가 자신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전보다 더 정교하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윤석이 보여준 위작들과 비슷한 느낌도 들었죠. 서연 씨, 어디서 이런 기법을 배우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거든요. 여러 화가들의 기법을 공부했어요. 서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최근에 위작 관련해서 문제가 된 화가들도 아세요? 제 질문에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위작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뉴스에서 봐서요. 요즘 미술계에 그런 이슈가 많다더라고요. 아, 네.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예술이 가짜로 둔갑하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서연의 말은 진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서연을 의심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윤석이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하지만 사라진 그림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그림과 위작들 사이의 유사점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요.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윤석과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윤석아, 혹시 믿을 만한 사설 탐정 아는 사람 있어? 전화 너머로 윤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결심했구나.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야. 이틀 후, 저는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탐정 박현수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신중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니 흥미로운 케이스네요. 박 탐정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송서연이라는 여성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녀의 정체가 궁금해요. 정말 큐레이터가 맞는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상세한 보고서를 드릴 수 있어요. 박 탐정의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희 집에 왔어요.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녁도 준비해주고. 하지만 저는 그녀를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할 수 없었죠. 강우 씨,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아,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서연의 따뜻한 시선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박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강우 씨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찾았거든요. 탐정 사무실에서 박현수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송서연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서연의 과거 사진들, 여러 신분증 사본들, 그리고 각종 사기 사건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송서연 씨의 본명은 이서연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최소 3번의 신분을 사용했어요. 박 탐정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연희, 박서영, 그리고 현재의 이서연. 모두 가짜 갤러리스트나 큐레이터 신분으로 활동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서연이 저희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피해자들을 보세요. 박 탐정이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남성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모두 중년의 성공한 사업가들이었죠. 모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독신 남성들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서연 씨는 어떤 수법을 사용하나요? 먼저 미술품이나 문화 행사를 통해 접근합니다. 그 다음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 들어가죠. 박탐정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투자나 경매 참여를 권유하면서 돈을 빼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런데 제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서연이 돈을 요구한 적은 없거든요. 박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 깊게 조사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꺼내며 박탐정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관여했던 모든 사기 사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요? 위조 그림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위작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박탐정이 보여준 그림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그린 그림들과 놀랍도록 비슷한 작품들이었거든요. 이 그림들의 출처를 추적해 봤는데 모두 같은 화가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죠? 황민석이라는 화가예요. 현재 위작 제작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인물이죠. 박탐정이 황민석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60대 후반의 수척한 남성이었어요. 이 사람이 서연과 어떤 관계인가요? 정확한 관계는 알 수 없지만 송서연이 사기를 칠 때마다 이 사람의 그림이 등장해요. 박탐정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박탐정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송서연 씨가 민준이 그림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황민석이 사용하는 위조 기법이 매우 독특해요. 특별한 안료와 붓터치를 사용하죠. 그런데 민준이 그림에서 같은 기법이 발견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민준이에게 그 기법을 가르쳤거나 아니면 민준이 그림 자체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민준이 그림에 정말 특별한 게 있다는 말인가요? 서연 씨가 처음에 강우 씨께 선물한 그림도 황민석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그림, 서연의 의미심장한 말들, 민준이 그림에 대한 특별한 관심. 그럼 서연은 처음부터 민준이 그림을 노리고 접근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목적은 더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박탐정이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서연 씨는 상당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거든요. 탐정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저는 충격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서연이 저희에게 보여준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민준이를 이용하려 했다니.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정말 서연의 모든 감정이 가짜였을까요? 민준이를 대하는 따뜻한 모습도, 저를 걱정하는 눈빛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준이의 그림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 그림들에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민준이는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빠진 건 아닐까요? 제가 지켜줘야 할 소중한 아이를 말이에요.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황민석을 만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연의 거짓된 연기를 지켜볼 수 없었어요. 민준이를 재우고 난 후 저는 거실에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모든 게 가식으로 들렸어요. 서연 씨,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뭔데요? 황민석 화가를 아시죠?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누구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오늘 직접 만나고 왔거든요. 저는 황민석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연의 과거 사진들과 위조 그림들이 펼쳐졌어요. 서연이 자료들을 훑어보더니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이제 서연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톤으로 바뀌었죠. 윤석이 처음 의심했고 저는 탐정을 고용했어요. 탐정까지요?
정말 철저하시네요. 서연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모습이었어요. 서연 씨, 아니 이서연 씨. 처음부터 민준이 그림이 목적이었죠? 처음엔 아니었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신의 돈이 목적이었어요. 성공한 IT 기업 대표, 혼자 아이 키우는 외로운 남자. 완벽한 타겟이었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게 계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민준이 그림을 보는 순간 계획이 바뀌었어요. 서연의 눈에 욕심이 번뜩였습니다. 그 아이 그림에는 황민석 선생님의 기법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거든요. 그걸 완전히 분석하면 어떤 명화든 완벽하게 위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준이에게 접근한 거군요. 맞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서연의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이를 이용한 거네요. 순수한 아이를 말이에요. 이용이라니요. 저는 민준이를 정말 아꼈어요. 서연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계산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 아이가 예뻐졌거든요. 거짓말 마세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민준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그 순수함과 재능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원래 계획은 그림만 분석하고 떠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생활하면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럼 왜 계속 속였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끝날 텐데 저는 이 생활이 좋았거든요. 서연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민준이를 이용하려 했잖아요. 강우 씨도 이해해 보세요. 저에게는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었어요. 서연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전 항상 도망 다니며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럼 진실을 말했어야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사기꾼이라고 당신을 속이고 있다고. 서연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거든요. 민준이 그림들은 어디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몇 장의 그림을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그린 작품들이었어요. 사진만 찍어뒀어요. 분석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왜 안 했어요? 민준이에게 미안해서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의 시간이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사람답게 산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걸 봤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었지만 진짜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서연 씨, 이제 끝이에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연한 일이죠. 더 이상 민준이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네, 그럴게요. 서연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요. 서연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민준이에게는 정말 미안해요. 그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아꼈거든요.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서연이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진심이었나요? 저희에 대한 감정 말이에요. 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점점 진심이 되어가는 제 자신이. 그리고는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윤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윤석아, 내 말이 맞았어. 모든 증거를 모았으니까 같이 경찰서에 가자. 정말? 서연이 인정했어? 응, 모든 걸 자백했어. 오후에 윤석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탐정이 모은 증거들과 황민석의 증언, 그리고 서연 본인의 자백까지. 충분한 증거가 있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윤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강우야, 역시 자부심이 강한 너를 속일 수 있는 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뿐이었던 것 같다. 윤석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아. 민준이 때문에 방심했던 것 같아. 그래도 다행이야. 더 큰 피해 보기 전에 막았잖아.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준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서연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민준이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빠, 서연 누나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응, 민준아. 누나가 우리를 속였어. 그럼 이제 안 와요? 그래, 안 와. 민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누나가 저한테 잘해준 건 정말이었던 것 같아요. 민준이의 순수한 마음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좋은 기억으로만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서연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거였죠. 이제 저와 민준이는 다시 둘만의 일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서연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 결과 그녀는 사기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과 확실한 증거들 때문에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었죠. 아빠, 오늘 뉴스에 서연 누나가 나왔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나왔는데? 감옥에 간다고 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어딘가 안쓰러워하는 느낌이었어요. 민준아, 누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누나가 나쁜 일을 한 건 맞는데 저한테는 정말 잘해줬거든요. 민준이의 순수한 마음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누나를 미워하지는 않는구나? 미워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누나랑 함께했던 시간들이 좋았었거든요. 민준이의 말에 저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서연과의 시간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는 어때요? 누나를 미워해요? 민준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어봤습니다. 아빠도 복잡해. 화가 나기도 하고 배신감도 들고.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왜요? 누나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시간 중에는 진심도 있었을 것 같고. 제 말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누나가 저한테 그림 그리는 법 알려줄 때는 정말 진심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음을 여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죠. 무엇보다 민준이가 상처받지 않고 이 일을 슬기롭게 넘기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아이는 어른보다 훨씬 관대하고 지혜로웠어요. 며칠 후 윤석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강우야, 그동안 힘들었지? 많이 좋아졌어. 민준이도 잘 견뎌내고 있고. 다행이다. 사실 내가 너무 의심만 했던 건 아닌지 미안하기도 해. 윤석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잖아. 그래도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어. 윤석의 말에 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윤석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경쟁심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미안해. 뭔 소리야? 우린 원래 그런 사이잖아. 윤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에 깨달았어. 진짜 친구가 뭔지 말이야.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너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윤석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경쟁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 좋아. 그날부터 윤석과 저는 진정한 친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저희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한 달 더 지난 후,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민석 화가를 다시 찾아간 거예요. 어서 오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황민석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선생님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인가요? 위작 피해를 예방하는 작은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선생님이 도와주셨으면 해요. 황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단이요?
네, 진짜 예술과 가짜 예술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리고 서영 같은 사기꾼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평생 미술을 해오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봤거든요. 황민석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의 기법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 기법이 나쁜 일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술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기쁠 거예요. 저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진실미술재단으로 정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정말 좋은 일이네요.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도와줄래? 내가 그린 그림들도 교육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요? 제 그림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 그림에는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민준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서영 같은 사기꾼들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 진짜 예술을 지키려는 사람들. 모두가 저희의 취지에 공감해 주었어요. 6개월 후 진실미술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었어요. 윤석도 왔고 황민석 선생님도 오셨죠. 아빠, 떨려요.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직접 그린 그림들을 전시하는 날이었거든요. 괜찮아, 민준아. 내가 그린 그림들은 정말 아름다워. 이 그림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야. 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진짜 예술이 뭔지 느낄 수 있을 거야. 전시장에 모인 사람들이 민준이의 그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담긴 작품들이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이런 순수한 예술이 바로 진짜 예술이죠.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민준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좋아해 주셔서 기뻤어요. 아빠도 자랑스러워. 민준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서연 누나도 이런 걸 보면 기뻐할까요? 그럴 것 같아. 누나도 진짜 예술을 사랑했을 테니까. 언젠가 누나가 나쁜 일 안 하고 진짜 예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마음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누나도 언젠가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자신을 믿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하지만 그 믿음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이와 함께 진실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고 싶었어요. 서연은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그녀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민준이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